나가는 것 같은데요? 엄마! 지금 엄마 있잖아. 여기 삼겹살 마을 폭격당하고 있어, 엄마. 북한의 포격 이후 늘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아야 했던 연평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지역 경제가 몰락한 강원도 고성.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변화의 바람을 고대하는 최북단 접경지대 연평도와 강원도 고성을 취재했습니다.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뱃길로 2시간. 바다 위를 달리는 열차처럼 평평하게 뻗어있는 섬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 연평도. 연평도는 서해 5도 중 북한과 가장 근접한 섬으로 그간 북한의 도발로 여러 차례 순환을 겪었던 곳입니다. 1999년과 2002년 1, 2차 연평해전이 삶의 터전인 섬 앞바다에서 발생했고 2010년에는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섬 전체가 북한의 사정권 안에 있어 언제든 포가 날아올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 곳. 당시 연평도 주민 대다수는 찜질방과 미분양 아파트 그리고 도내 임시주택을 전전하며 피난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그날은 여전히 주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집이 직접적으로 맞았죠? 아니요. 2010년 북한의 포격으로 파괴된 민간인 집터를 그대로 보존해놓은 안보교육장. 당시 피폭된 주택 2채와 잔해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거의 아마 원형 보존 거의 그대로 있죠. 그냥 주저앉은 게 그대로 있죠. 지붕이 진짜 완전히 주저앉았네. 네. 포격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멍이 파편 맞은 구멍이죠. 딱 터지면서? 야, 이거 진짜 위험했다. 그럼요. 곳곳에 남아있는 포격의 흔적들. 보일러도 터지고, 보일러 터진 거 다. 이 기름 보일러네. 6.25 전쟁 이후 북한이 우리 영토를 직접 타격한 최초의 사건. 북한이 쏜 포탄 200여 발이 주택가와 군부대에 떨어져 4명이 숨지고 200여 채의 가옥이 불타거나 부서졌습니다. 제가 부두에 있었는데 아버님한테 전화하니까 어디 계시냐니까 방에서 이불 뒤집어 계시대요. 그래서 빨리 좀 대피소로 대피하니까 바로 옛날 대피소가 여기 있었거든요. 이를 대피했었는데 바로 떨어진 거야, 이 폭탄이. 그러니까 그 소리가 크니까 무서워가지고 다른 데로 또 옮기시고. 다른 대피소로? 예, 학교 대피소로요, 그때. 그날 이후 연평도에는 7개의 대피소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연평초등학교 서쪽에 위치한 1호 대피소. 마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피소입니다. 현재 연평도에는 10개의 크고 작은 대피소가 있어 동시에 1,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뭐라고 할까, 비행기 경납고 애처럼 왜 그런 식으로 하고 콘크리트 하고 흙도 없고 아마 이거는 뭐 말로 핵폭탄도 견딘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600명이 머물 수 있는 660제곱미터 규모의 대피소. 산비탈을 깎아 만들어 지하 10m 정도의 깊이에다 유사시 전력과 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최북단 접경지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떨칠 수 없는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뭐 천둥 소리라든가 폭격 소리 나면은 다 깜짝깜짝 놀래. 나뿐만 아닐 거예요, 아마. 지금도 피부로는 닿지가 않잖아요. 자, 이제 평화지대가 되고 우리가 연평도가 진짜 평화의 징검다리가 된다고 그러면은 진짜 이제는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포격이 있은 후 집을 다시 지었다는 황영선 씨. 뒷집이 피폭되면서 불이 옮겨붙어 주변의 4집이 모두 불탔습니다. 충격탄 안 맞은 게 다행인 거예요. 집에 들어가셨는데 뒷집이 맞으면서 이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도망갔으니까.
폭격에 대비해 집을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께잖아요. 벽 두께. 단열 같은 거 잘 되라고 그 단열재도 많이 넣고 벽돌도 거의 뭐 내진에 가까운 그런 적이죠. 연평발전소 직원인 그는 폭격이 있던 날 서울로 교육을 나갔습니다. 섬엔 홀어머니만 남아 계셨는데요. 오해기억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직원 동료 후배가 형님 동네 포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전에 사격하고 그러면 하나씩 떨어뜨려. 그랬더니 형 봐봐, 이게 사격이 아니라는 거야. 보니까 연기 기둥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가운데 좀 쪽에 기둥이 저희 이쪽 위치더라고요. 아유, 큰일 났어요. 그래갖고 어머님 집 전화하고 핸드폰 전화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우리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병도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할머니하고 통화를 해봐라. 다행히도 어머니는 이미 대피소로 피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식사하시려고 밥솥을 만지는데 꽝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 유리창이 막 집안으로 막 날라 들어오는데 그냥 놀래가지고는 던져버리고는 나간 게 이제 그 저쪽 농협에 옛날 구대피소까지 간 거예요. 저희 집 앞에도 옛날 구대피소가 하나 있어요. 당황하니까 거기 가야만 사는 줄 알고 그냥 무조건 그걸로 뛰신 것 같더라고요. 대피소에 있던 어머니는 이튿날 해경선으로 섬을 나왔고 황 씨는 같은 날 폭격이 재개될지도 모르는 섬에 돌아와 집도 없이 사무실 한켠에서 쪽잠을 자며 계속 발전기를 돌렸습니다. 발전소 직원들을 빼도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 없으면 전쟁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나가 있는 사람들도 다 냉장고랑 같은 것들을 다 뭐 저기해 놓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나마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기는 돌려야 하니까 그래서 남아있던 거죠.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섬을 떠날 수도 없었던 그때는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내가 살던 집이 망가져 버리고 다 타버리니까 그냥 막 폭행도 하고 싶고 막 그냥 그런 충동 같은 것도 생기고 좀 그러더라고요. 막 좀 폭력적인 그런 막 저기 나더라고요. 그런 적이었죠. 이러고 살아야 되나. 또 이 직장이고 뭐고 다 때리치고 그냥 어머니 모시고 육진 나갈까 이 생각도 했고. 평상시에도 군부대 폭격 훈련이 잦은 연평도. 그날도 처음엔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유리창이요 어마어마하게 흔들린다 이게 막 이렇게 막. 폭격 당시 마당에서 김장을 하고 있었던 김영순 씨. 밖에 있었던 덕분에 실제 상황이라는 걸 빨리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창문이 다 나갔었습니다 그때. 다 나가서 요 창문을 다시 한 거고요. 여기가 다 이렇게 무너져갖고 요거 다시 한 거예요. 이게 그 전에 거예요. 전에 벽. 그 예전 벽이고 이게 차후에 폭격 나고서는 다시 새로 한 게. 이 벽이 금이한 게 아니라 이만큼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이 다? 네. 이 주변에가 다 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저 면사무소 창고 자리 그리고 저기 저기 한번 보세요. 나무가 저기 없잖아요. 하나도. 포화의 흔적은 지금도 마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증품 같은 거는 이렇게 딱 한 가방에다 통장이면 통장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액세서리면 이제 액세서리 돈 되는 액세서리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어느 가방에도 이렇게 딱 요것만 이렇게 옮겨 담으면 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통장 같은 거. 이제 이건 빈 통장이고요. 불안이 일상이 된 섬마을. 같은 거라든가 뭐 이제 이렇게. 주민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섬을 떠날 수 있도록 귀중품을 모두 챙겨서 외출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뱄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딱 하나만 이렇게 꺼내서 갈 수 있게끔. 전자제품 때가 되면 바꿔야 되잖아요. 좋은 걸 사야 돼. 아니면 싼 걸 사야 돼. 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좋은 거 사놨는데 또 폭탄 떨어져서 또 무용지물 되면 어떻게 하면 헛돈 쓰는 거잖아. 진짜 초창기에 이런 생각들을 다 했어요. 그런 고민까지 또. 그렇죠. 초창기에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고민을 많이 안 하던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떠돌이 피난 생활은 끝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삶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섬. 지척의 북은 두려운 존재이면서도 가까운 이웃입니다.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국가잖아요. 국가고 늘 육안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웃 같은 마음. 저희가 인천은 못 봐요. 부산 못 봅니다. 북한 매일 바라다 봐요. 그러니까 이웃 동네예요. 그냥 우리 옆 동네 같은 안타까운 거죠.
연평도에도 평화가 찾아오길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조업 준비를 마친 어선들이 하나둘 바다로 나갑니다. 대표적 꽃게 산지인 연평도. 연평어장에서는 산란기 꽃게 보호를 위해 해마다 봄, 가을 석 달씩만 조업이 허용되는데요. 지난달 초 봄철 꽃게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배를 타고 1시간 4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어장. 며칠 전 쳐놓은 그물을 거두어들이는 날입니다. 폭 400m 그물에 걸린 꽃게가 30kg 상자 하나를 다 못 채울 정도로 적습니다. 열하루가 열이 있을 된 건데 그냥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 그물 쳐놓은 지가 예. 열흘이 넘었다고요? 예. 이거밖에 안 걸려서 지금 뭐 해먹나. 그러니까 자꾸 저쪽으로 간다고요. 장소를 이동해 보는데요. 얼마 안 가 어업 경계선임을 알리는 노란 부표가 보입니다. 어업 경계선이란 북방 한계선 밑으로 5에서 9km 지점에 설정돼 있는 가상의 선인데요. 그 위쪽으로는 조업은 물론 통행도 할 수 없습니다. 어업 경계선 근처가 우리 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는 최북단 해역인 셈. 그물을 걷어올리자 아까와는 달리 튼실한 꽃게들이 연이어 딸려 올라옵니다. 한 8배가 걸렸잖아요. 8배가 뭐야? 한 10배 걸렸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일로 더 나가면은 이쪽으로 좀 이탈 작업을 좀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는 어거지락도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지금. 북방 한계선 인근 해역은 대표적인 꽃게 황금어장. 해마다 꽃게철이 되면 조업을 하던 남북한 어선들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는 일이 잦아 군사적인 충돌의 위험도 높은 곳이죠. 2차례 발생한 연평해전도 실은 꽃게 조업에서 촉발된 일입니다. 북한 어선을 보호하던 북측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며 남북 간 교전으로 이어진 겁니다. 현재 북방 한계선은 휴전 뒤 유엔군 사령관이 정한 서해 군사분계선으로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또 다른 해상 경계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을 두고 남북이 인접한 서해 5도 인근은 한반도의 화약고라 불리는 곳. 이탈 조업에서 야기되는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어업 경계선을 정하고 야간 조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금도 매년 꽃게철이 되면 긴장감이 감돌곤 합니다. 경계선에 근접하자 즉각 무전이 옵니다. 저 배를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눈앞에 황금어장을 두고도 배를 돌려야 하는 현실. 답답하죠 그냥. 저기 가서 작업을 하면 꽃게는 많은데 작업을 못하게 하니까 좀 답답한 마음밖에 없죠. 올해 또 꽃게가 작년보다 반의 반도 안 나니 너무 없네 꽃게가 올해는. 30%도 안 나네 작년에 비해서. 남북 대치 국면에서 어부지리의 이득을 챙긴 건 불법 중국 어선들입니다. 북방 한계선 너머로 도주하면 해경에서 손쓸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인천해양경비안전사에 따르면 오늘 아침 5시 지난 2016년에는 분노한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 어선 두 척을 직접 납포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중국 어선 두 척을 연평도 어선 우리 꽃게를 걔네가 다 싹쓸이 해가니까 걔네가 있으니까 꽃게를 씨름을 해놓고 이만한 거 다 잡는데 연평도 근처에 와서 작업을 한다니까요 밤에. 근데 저희는 밤에 작업을 못 하잖아요. 밤에 얘네 싹 끌어가면 저희는 이제 황되는 거죠.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갈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국방, 통일, 외교, 해수부 장관은 서해 최전방 도서를 방문해 북방 한계선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공동 어로수역을 설정하고 남북이 함께 바다 위 시장을 열게 하겠다는 큰 구상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황금어장을 어떻게 정부나 어민이 원하는 쪽에 조율적으로다가 조율을 해서 잘 유지 관리하면서 쿼터제를 이용한다든지 제한적 작업을 이용해서 남이나 북이 장기간의 이 어족 자원을 보호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기를 원하는 거죠. 동해안 최북단 마을 강원도 고성군 명파리.
금강산 용도 관광의 길목이었던 마을입니다. 올 7월이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0년. 관광 중단으로 마을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금강산을 오가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했던 식당과 상점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열린 가게가 눈에 띄어 들어가 봤는데요.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가게 문만 열려 있을 뿐 이미 오래전에 영업이 중단된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게 하나요, 지금? 네? 가게 하세요? 하나죠. 안 하죠. 어떤 가게세요, 지금? 여기 우리 건어물 가게. 건어물 가게? 네. 여기가 다 건어물 가게 집들인가 봐요. 네, 건어물 가게가 많죠. 근데 가게 문 연 데는 없어요, 지금? 문 연 데 없어요. 없어요? 네. 손님으로 북적였던 건어물 상점들은 모두 빈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6개월이면 관광이 재개될 거라 기대했던 상인들도 시일이 지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대중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충격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뭐 도주하신 분들도 있고. 도주라고? 근데 밤에 이제 도망가는 거죠. 아, 세입자. 예. 이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장사가 됐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까먹고 남의 돈 빌려서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고. 지옥이었죠. 말도 못하지. 지옥이죠. 명파리에서 50년 가까이 슈퍼를 운영해온 김희수 할아버지. 장사가 좀 되냐는 말에 할아버지는 가게 한켠에 높이 쌓인 박스부터 끄집어내 보여줍니다. 이 송기한이 얼마나 넘어갔나? 이 송기한 한번 봐. 2018년 1월 4일까지네요. 1월 4일까지인데 지금 5월 달인데. 예. 많이 팔아봤자 하루 2, 3만 원. 전기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장사라고 합니다. 예전엔 잘 됐지. 언제요? 한 10년 전에는 하루 뭐 7, 80만 원 팔았어. 일주일에 라면을 소고기 라면하고 그냥 라면을 20박스씩 받았어. 10박스씩. 그래도 그게 다 팔렸거든. 근데 이젠 라면 뭐 한 대봉 갖다 놓은 게 석 달, 넉 달 갖다 안 팔 저기 남아있잖아. 그전엔 저 전망대 가고 금강산 가고 그러면 여기까지 차가 밀려서 검문소 미처 통과 못 해가지고. 네. 검문소에서 여기까지 차들이 밀려 있었다? 차가 밀려 있었단 말이야. 예. 10집이었던 식당은 2군데를 빼곤 문을 닫았습니다. 그중 한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어머니 때부터 명파리에서 식당을 했다는 이경애 씨. 잘 나갈 땐 종업원을 11명까지 두고 운영하던 식당이었는데 지금은 요리부터 서빙까지 경애 씨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다른 거 가져야 돼. 사장님 혼자서 다 하세요? 네. 종업원이 없어요? 네? 종업원이 없어요? 종업원이 없어요. 돈이 안 남아요. 그래요? 3,000원짜리 막국수를 팔아 하루 100만 원 매출을 올리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없나요? 없는 날? 네, 한 명도 없을 때 있어요. 네,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어요. 1998년 바닷길에 이어 2003년 금강산 용도 관광이 시작되면서 2008년 관광객 수는 19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7월 북한군의 피격으로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금강산 관광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저희들이 한 3, 4년은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4년, 5년이 지나고부터 이게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여파라는 걸 그때 느꼈고 아마 보셨겠지만 식당도 한 300여 곳이 문을 닫았어요. 이 조그만 동네에 300여 곳이라면 많죠. 그래서 그렇고 또 그분들이 일자리를 찾아 낚는 바람에 인구 또한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명파리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대진항. 통일전망대 화진포와 인접해 있어 관광명소로 꼽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 상황도 명파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날씨 좋은 5월의 주말, 횟집 조는 한산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손님이 없잖아요. 뭐 나는 게 있어야지 무슨 뭐 나는 것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여기 있지 무슨 뭐. 강원도 최북단의 접경지대. 금강산 관광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관광이 주된 경제 활동이었던 이 지역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최북단이라 아무래도 뭐 미사일 한다 하면 이쪽에는 전멸이. 그때는 손님들이 좀 줄었나요? 전쟁 위험이 높고 이럴 때는? 안 와요. 그래서 방송 딱 나가면 이쪽으로 안 와요. 사람들이? 네. 뉴스 한번 딱 나가면 개인도 안 와요. 미사일 왔다 하면 그래서 이리 왔던 코스도 바꿔서 땄어요. 하지만 최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마을에도 조금씩 활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한 3일 정도 됐어요. 3일? 철거, 예, 앞에 이제 철거하고 한 1년 반 정도 비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갔죠. 그게 뭐 지저분하고 고쳐야 될 게 많으니까 주인이 이제 관광이 된다 하니까 고쳐서 이제 다른 세입자를 주겠다는 거죠. 우리 마을로서는 좋은 현상이죠.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섬 아닌 섬으로 이제 있었고요. 또 강원도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막다른 길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었는데 사실 강원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대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경원선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 접경지대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통일 전망대. 요즘 분위기도 좋아지니까 조만간에 바로 이렇게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모임은 금강산에 사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아까 오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금강산에 빨리 우리 한번 같이 가자. 통일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녘 땅. 금강산의 끝자락인 구선봉이 지척입니다. 바다에 옮겨놓은 금강산이라 해서 해금강이라 불리는 해안 절경도 보입니다. 철책에 가로막혔던 실향민들의 오랜 꿈도 이제 곧 현실이 되는 날이 오겠지요. 미국에서 어렸을 때 나와가지고 해방 때 나와서 제가 그거로 가보질 못했어요. 경기가 무량하죠. 그리고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게 이제 지금 막 이루어지니까. 철도와 도로로 남북을 잇는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서 기대감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기차역인 제진역. 선로는 북쪽으로만 연결돼 있습니다. 강릉에서 제진까지 끊어진 104km 구간의 선로를 잇는 것이 동해선 연결의 핵심. 부산에서 북한의 나진을 잇는 동해선이 완성되면 남과 북의 연결을 넘어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해 러시아를 관통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신경지의 지도의 동해권역, 그다음에 접경지역권역의 초점 지역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중간 물류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핵심, 중간 거점 지역의 역할을 우리 고성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0년 분단의 세월에 섬 아닌 섬이 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그리고 불안이 일상이 되어버린 최북단 접경지대 사람들. 끊어진 철로가 연결되고 남북을 잇는 길이 열리는 그날이 오면 그 옛날 어른들이 그랬듯이 남과 북이 서로 오가며 이웃사촌이 되는 날이 다시 오겠지요. 빨리 되면 좋죠. 올해라도. 올해라도 되면 좋겠어요. 예감으로는 한 가을쯤? 추석 전에는 이산가족부터 하면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이 식당도 좀 장사 잘 될까요? 사람 구해야 되겠죠.